삼각함수 덧셈정의 연습 문제부터 풀이를 일단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sin x와 sin y의 합이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와 코사인 y의 합은 2분의 1이었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제곱해서 더한다 알겠지? sin 제곱 x 더하기 2배 sin x 코사인 왜지? 미안해. sin x sin y 더하기 sin 제곱 y가 1이어야 되고, 문제에서 또 코사인 x와 코사인 y의 합을 2분의 1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하면 너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 코사인 x 코사인 y 더하기 코사인 제곱 y가 4분의 1이어야 되죠. 둘이 더해야 되겠습니다.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고 사인 제곱 y와 코사인 제곱 y 합도 1입니다. 2 더하기 2배 묶어내서 코코사사라고 생각해볼까요? 코사인 x 코사인 y 더하기 사인 x 사인 y입니다. 4분의 5인 거죠. 주어진 이 식이 누구를 코사인 x-y를 덧셈 정의로 풀어낸 것이니까 코사인 x-y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를 한가 왜? 두 번째 가계가 4분의 5분의 4분의 8이죠. 글자를. 그래서 B와 C의 가계합은 4분의 3파이여야 된다. 삼각형의 세 가계 크기가 A, B, C였으니까 탄젠트 B와 탄젠트 C의 값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 각 B와 C의 합은 이거였다. 자, 보자. 덧셈 정리에서 탄젠트 B 더하기 C는 1 탄젠트 B 탄젠트 C분의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C입니다. 그 와중에 탄젠트 B 더하기 C는 4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누구? 탄젠트 B와 C는 각각 자연수 됐으니까 부정광 형식 풀듯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BC라고 할게요. 이렇게 B 더하기 C 나누기 1 BC는 마이너스 1 그러면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C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 좀 할까요? B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빼기 1은 제로고 C 마이너스 1로 묶어야 되니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양변에 여기가 더하기 2가 되어서 더하기 1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2여야 됩니다. B가 2 곱하기 1인 경우이므로 B와 C는 3과 2거나 반대로 2와 3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탄젠트 B가 3이고 탄젠트 C가 2거나 또는 반대인 경우 둘이 곱해라고 했으니까 문제의 답은 6이 되겠네요. 되겠죠? 3번은 맞았던가? 맞죠? 그럼 넘어가서 4번 fx는 sin x였고 역함수가 gx였습니다. 역함수 문제의 기본은 뭐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산하면 그것이 x였다는 겁니다. f가 지금 sin이므로 sin gx는 x다. sin gx는 x다. 자, 그래서 지금 G 14분의 13과 G 14분의 11을 구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것을 알파, 베타로 치환했다고 합시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관계식에 의하여 F 알파는 14분의 13, F 베타는 14분의 11이었을 겁니다. 아까 말하면 다시 말하고 sin 알파는 14분의 13 sin 베타도 14분의 11 이런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sin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올 수밖에 없겠다. sin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코사가 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인과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하니까 사인 알파는 14분의 13 미리 구해놓을까요? 코사인 알파는 14분의 27이가 3루트 3 코사인 베타는 14분의 정답을 가려줬죠? 둘이 더한 거 25, 둘이 뺀 거 3 따라서 75니까 5루트 3이었습니다. 코사인 베타는 14분의 5루트 3 더하기 코사인 알파 14분의 3루트 3 사인 베타 14분의 11 14의 제곱분의 65 더하기 33으로써 98 루트 3이겠고요. 계산해보시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0도 3분의 파이 내지는 3분의 2파이 120도임을 의미하는데 문제의 포인트를 찾아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둘 다 보면 충분히 큰 각이에요. 2분의 루트 2 2분의 1보다는 크다고요. 그지? 2분의 루트 2 45도보다는 큰 게 분명하다. 따라서 둘이 더해서 3분의 파이 30도. 잘 들어.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 30도보다 커요. 베타 30도보다 커요. 둘이 더해서 60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의 2파이입니다. 마지막에 확인까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어. 그 다음 7번이죠, 그죠? 7번은 아니야, 5번부터? 세 점을 정하고 A, P, B가 세타라 한다면 0,3과 0,1 P는 X, 0이었습니다. 0,4, 0,1 P는 X, 0 이렇게 해서 A, P, B는 여기에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죠. 세타가 최대라고 했는데 탄젠트를 이용해 볼까요? 커다란 각을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밑변 x분의 3을 의미하게 되겠고, 그 밑에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는 x분의 1을 의미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므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고 1프 탄탄 탄젠트 3 x분의 3 x분의 1 x분의 3 빼기 x분의 1입니다. 분모 분자에 x를 하나씩 곱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자, 저값이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면 될 텐데요. x 더하기 x분의 3이 최소이려면 산술 기하평균의 2루트 x 곱하기 x분의 3, 즉 2루트 3이 될 때고, x는 지금 충분한 양수니까 가능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최소가 될 때의 탄젠트 값이 아니라 x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x와 x분의 3이 같을 때 성립하더라. 물론 이걸 풀어서 체크해 주셔도 되고, 같은 값 더해서 2루트 3이니까 니가 루트 3, 니가 루트 3이어야 된다. 따라서 x는 루트 3일 때 그러하다. 그래서 전피의 좌표를 얘기한다면 루트 3, 0이 되어야겠네요. 이렇게 5번까지 일단 풀이를 했습니다. 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7번. 그럼 같이 P 루트 2,2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루트 2,2에서 원의 두 접선을 그어서 이루는 양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B가 여기 있다 합시다. 이거 약간 X축이 접하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X축이 접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접점은 여기 있어야겠죠. X축이 접하는 거니까.
자, 뭐 어쨌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였습니다. 됐죠? 여러분 근데 있잖아. 안 잘렸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뭐를 의미해? 기울기를 의미하죠. 다시. 탄젠트 알파는 M1이라는 너의 기울기를, 탄젠트 베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거. 자, M1과 M2는 어떤 식의 방정식의 근이냐면 y는 기울기가 m이 루트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 원에 접하는 거죠. 따라서 원의 중심과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같아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mx-y 마이너스 루트 2m 더하기 2는 제로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1이어야 한다.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m 더하기 2 이것이 1이어야 한다. 그럼 이 방정식에 뭐라고 할 수 있다? 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2차 방정식인가요? 뭐 하여튼 루트와 절대값이 포함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구해지는 m이라는 값이 m1과 m2다. 그럼 그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의미한다는 거죠. 너 양변 제곱해보자. 2m 제곱 마이너스 2배에서 4 루트 2m 더하기 4입니다. 이것은 m제곱 더하기 1과 같으므로 m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m 더하기 3이 되겠고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m1과 m2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기울기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 루트 2 두 기울기의 곱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뭐겠어?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봤는데 탄젠트 알파 자체가 M1, 탄젠트 베타가 M2. 그렇다면 1마 탄탄할 때 M1, M2가 들어가야 되겠고, 탄부탄할 때 M1, M2의 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4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것입니다. AB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AD는 2였고, 뭐 AC는 9인데요. AD가 2밖에 안 돼? 저기 9인데? 하여튼 동점 P가 AC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ADB가 알파, APB가 베타, ACB가 감마일 때 다 더하면 45도는 AP의 길이는 과연 뭐였을까? 이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확인해보자. 수직이어야 되지 않니? 이게 1인데 이게 9라고요? 안 맞는데? 하여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기 힘든 거니까 저희가 2였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어서 AP의 길이를 물어봤다는 거죠. 참고로 누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였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45도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45도다. 4분의 파이라는 거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겠어? 이건 탄젠트 이용해야 되겠죠? 왜? 탄젠트 알파 뭔데? 2분의 1. 탄젠트 베타 뭔데? 내가 알고 싶은 AP분의 1. 탄젠트 감마는 9분의 1이었습니다. 자, 다시.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 탄젠트 베타는요? x분의 1. 탄젠트 겜마는요? 탄젠트 감마 9분의 1. 자, 그럼 이제 선택지가 뭐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둘이 합쳐놓고요. 둘이 합쳐서 한 번 더 더한 게 4분의 파이다 해서 풀 수도 있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x니까 탄젠트 베타만 남겨보자. 탄젠트 베타라는 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고 알파 플러스 감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감마만 알아오면 그래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맞지?
그냥 그렇게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차피 똑같아요. 알파 플러스 감마를 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야, 너희 둘은 구하면 그냥 구해지는 거야, 맞지? 2분의 1과 9분의 1로 정해져 있으니까 구하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탄젠트 베타 더한 게 너다 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탄젠트 베타 입장에서 보면 4분의 파에서 이걸 뺀 거니까 정리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너를 세타라고 그냥 생각하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감마였다는 것이고, 1마 탄탄분의 탄부탄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빼기 2이 곱한 거 얼마야? 2분의 1과 9분의 1이고요. 2분의 1 더하기 9분의 1입니다. 분모분자에 18을 좀 곱할까요? 18 빼기 1이니까 17분의 오마이갓 9 더하기 2니까 11입니다. 숫자가 왜 이러노? 자, 4분의 파이 빼기 1이니까 1프 탄탄 탄젠트 4분의 파이 근데 1이잖아요. 1프 탄젠트 세타분의 1마 탄젠트 세타입니다. 다시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었기 때문이죠. 탄젠트 세타는 밑에 구해줬던 거 참고해주면 바로 계산해도 되지. 분모 그냥 쓰자. 자, 분모 분자에 17 좀 곱해주면 17 더하기 11 28분의 17 빼기 11 6인가요? 따라서 14분의 3이에요. 답이에요? No! 탄젠트 베타는 x분의 1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x분의 1이 너니까 x는 3분의 14다. 계산관이 조금 애매해져 버렸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봐주도록 합니다. 지울게. 이게 세타였고요. 여기서 수선을 내린 것은 높이가 3, 이만큼 길이 1이었습니다. 사실 요 길이를 아직 몰라서 AB 길이를 몰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AB 통째로 x로 적는 것보다는 수선을 기준으로 이만큼만 잡아줄게요. 그래서 요거 x라고 잠깐 둡시다. 사실 x라고 둘 필요는 딱히 없는 게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거 구하고 싶은 거죠. 내가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그냥 해보죠. 자, 알파와 베타의 합은 문제에서 세타라고 했는데 탄젠트 세타가 주었어요. 문제에서 2라는 값을 가진데 탄젠트 알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3과 1이므로 3분의 1이죠. 그렇다면 베타를 구함으로써 탄젠트 베타를 구하면 이거분의 너니까 탄젠트 베타만 구하면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탄젠트 베타를 구해보자. 근데 탄젠트 베타는 세타에서 알파 뺀 거거든요. 그래서 1프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분모 분자에 성곱할까요? 5분의 5니까 뭐야 이거 1이잖아. 1이면 너 뭐야 이거 45도? 45도든 말든 탄젠트 베타가 1이니까 1이려면 너도 3이어야 되겠다. 따라서 A, B의 길이를 받아 4가 되는구만. 되겠죠? 11번 평탄한 바닥에 수직으로 설치된 스크린에 AB가 스크린인가 보네요. 아닌가? 뭐 스크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영상의 세로 길이 AB의 길이가 2인데요. 바닥으로부터 빔 프로젝터 P가 B까지 높이가 각각 0.5와 1m다. 스크린에 비친 영상에 대한 가격 크기 APB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부러 표시를 하다가 저렇게 된 건가? 하여튼 자 봅시다. 얘가 지면이었어. 0.5만큼 떨어진 곳에 P라는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높이는 0.5만큼 된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 B라는 점이 그다음 여기서 2m 올라간 점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APB를 세타하라고. 세타 언제 제일 크냐? 안 물어본 거예요. 됐나요? 이해돼요? 자, 이 길이가 2였고 이 길이는 0.5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변수가 누굽니까? 이 지면, 이렇게 스크린이 지면에 수직으로 있다 그랬으니까 빔 프로젝트도 수직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이만 모르잖아. x라고 잠깐 보자. 이 길이 말고는 다 알고요. 안다기보다는 이 길이가 지금 제일 표현하기 쉽고 사인 표현하겠다고 까부르는 것보다는 왜? 이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거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근데 밑변 너를 x라고 해서 탄젠트로 접근을 하면 변수 x 하나만으로 줄일 수 있잖아.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인 세타의 최대가 사인 언제 제일 크지? 지금 얘가 길 거니까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다 맞지? 탄젠트 또한 커지면 커질수록 큽니다. 탄젠트 세타의 최대를 갖는 x를 구해서 탄젠트 세타가 최대라고 하면 사인 세타도 사실상 최대입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각을 알파라고 하였을 때 탄젠트 알파는 x분의 이건 숫자가 좀 별로다. 2랑 0.5를 합 2.5죠. 요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하였을 때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하였을 때 탄젠트 베타는 x분의 0.5입니다. 그러면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 뺀 것이므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다. 1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x분의 2.5 x분의 0.5 x분의 2.5 마이너스 x분의 0.5죠. 맞다. 자, 분모분자 x를 하나씩 곱해주면 하나 곱하면 2.5 빼기 0.5 2가 되고요. x 더하기 x분의 12.5인가요? 아니지 12.5가 저희가 1.25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됐나? 분모가 최소여야 분자가 최대일 수 있습니다. 물론 4분의 5라고 쓰셔도 됩니다. 따라서 넌 언제 최소냐? 아니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x 플러스 이거 4분의 5자 4x분의 5의 최소는 2루트 x 곱하기 4x분의 5 x 약분하고 2분의 배열리고 나면 루트 5가 최소고요. 그럼 너의 최대가 분모가 최소인 루트 5였을 때 루트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즉 세타가 최대였을 때는 탄젠트 세타 루트 5분의 2였을 때다. 그럼 세타가 최대면 사인 세타도 사실상 최대이므로 x가 루트 5 y가 2인 상황이죠. r은 제곱의 합 3이어야 됩니다. 3분의 y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3분의 2다. 오늘 왼쪽 반으로 가. 일찍 왔네 자리. 자, 되겠죠? 결국 사인 세타로 물론 처리하려면 이 길이든 이 길이든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다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명하지 못하게 되겠죠. 계산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변수를 줄일 수 있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세타라는 각은 어쨌든 커지면 사인도 탄젠트도 둘 다 최대더라. 탄젠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코사인의 경우에는 뭐 최소였을 때 세타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 12번이야? 13번? 오케이, 13번. 직원볼 모양의 건물 꼭대기 P를 올려다본 각이 15도였을 때 BC와 CP는 같았다고 합니다. 직원볼 모양의 건물. 야, 이거 옆에서 봤다고 합시다. 옆에서 보면 이래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건물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직원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건물 밑변의 길이와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죠. 높이가 같은 거죠. 물론 이거 옆에서 봐서 그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원 모양이어야 되겠죠. 위에서나 옆에서 보면. 근데 완전히 옆에서 딱 보면 그냥 이거 뭐 하나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야? 15도라는 얘기죠. A, D에 D가 어디 있어? AD가 저 끝에 있구나.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요, 얘가 D고, 얘가 P네요. AD의 제곱 대 AB의 제곱의 값은 어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가 45도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30도겠죠? 그런 거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B를 이용하는 건데 그냥 1이라고 쓰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좀 그건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요만큼 또 X, 요만큼도 X입니다. 와우, 형 무슨 줄 알아? 예. 열어주세요. 하지만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합시다. 자, 그래서 둘 다 X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누구야? 탄젠트 75도. 자, 왜 갑자기 탄젠트 75도? 이게 45도잖아. 따라서 탄젠트 75도가 뭔지 안다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내가 X에 대해서 표현해 버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탄젠트 75도를 구해준다. 45도 더하기 30도입니다. 1마 탄분의 1푸탄, 탄푸탄 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더하기 1 유리해주면 다른 딴딴딴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75도 외우고 계시면 좀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건 뭐다? 탄젠트 75 이거분의 이게 오케이, 이거는 2 플러스 루트 3 x인 거네. AD는요 여기다 x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3 x인 거고 AB는요 x 한 번 뺀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3 x인 겁니다. 헤이 AB에 루트 3배 하면은 AD죠. 따라서 난 루트 3 AB지롱. 뭔 소리야? AD 대 AB는 루트 3 대 1이라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너를 제곱한 것에 B를 물어봤으므로 너 제곱하면 3대 1이겠죠. 따라서 3대 1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4. 이건 뭔가 아쉽게 틀렸는데. 해발 300m인 지점 A와 해발 500m인 지점 B에 중간 경유지를 설치하고 해발 800m 높이의 산꼭대기 C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입니다. CB라는 값은 PAD의 2배가 될 때 AF 대 CF의 길이가 절반이라면 AF와 CF의 길이가 2대 1이라면 두 지점 A와 B 사이의 직선 거리는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해발 300인데 뭐 A라는 지점 자체가 이미 해수면보다 300m 위에 있는데 A를 0으로 그냥 볼게요. 그래도 됩니까?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B라는 것은 200m 정도 높아진 것이다 라고 보죠. B라는 것은 200m 정도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이 길이가 200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길이가 200이다. 그리기가 되게 생각이 힘드네. 이미 AB를 너무 상당히 가파르게 그려버렸는데 내가 어쩔 수 없다. 자, 네가 C라고 했을 때
C였어. 이렇게 연결하고 BC를 연결하고 이렇게 옆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D였다는 거죠. 아니 이구나.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맞죠? 이런 상황에서 해발 800m 높이의 산 꼭대기 있으니까 얘가 300인데 얘가 800 그러면 얘는 500인 거야. 따라서 이만큼은 3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커다랗게 보면 500일 거고요. 얘가 500이면 문제에서 2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0m여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를 찾아라. 야, 내가 세타야. 나도야. 이 세타야. 못 찾는 거야, 근데. A가 B 사이 직선거리 찾아야 되니까 이걸 바로 가면 뭐 좋기는 하지만 생각해봐. 이거 구해서 이거 뭐 안 돼. 탄젠트야. 너를 조진 다음에 너를 계산해서 왜 우리 합이 1000인 건 알거든요. 문제를 하나만 써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널 x라고 하면 너는 1000 빼기 x인 거지. 다시 한번 탄젠트 세타는 x분의 200일 때 탄젠트 2세타는 뭐라고? 1000 빼기 x분의 30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드는 생각은 조금 인간이 현명했으면 다 100으로 나온 다음에 비례 관계로 x를 구하신다. 100배 하면 답이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이거지. 저는 그냥 숫자 좀 크긴 하지만 계산 열심히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0각 공식 내지는 탄젠트 2세타를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쓴 용이 그대로 쓰면 된다. 1마 탄탄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탄젠트 2세타와 같은 거죠. 1000 빼기 x분의 300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4만 x분의 2배에서 이 400인 것입니다. 너를 연립했어. x를 구해주면 끝. 이거 숫자가 너무 크잖아. 이거 뭐야 이거. 네, 지금이라도 약분 좀 할게요. 3이라도 약분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죠 여기? 자, x제곱분의 12만 뭐? 12만이요? 요거 x분의 4를 곱하면 오마이갓 x분의 4000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입니다. 오마이갓 살려주세요. 예,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옆으로 넘기면 7인데 7x제곱 옆으로 넘기면 4000x 마이너스 12만 0 어차피 100 기준이니까 7x랑 x 누구랑 무슨 일이야 4000이 될까? 3과 4인데 6과 2인가요? 6과 2인 듯 합니다. 600에다가 200 이렇게 해서 딱 곱하면 76에 41 4200에서 위에 플러스 200 하면은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x는 60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100으로 나눠서 2다, 3이다, 5다, 10이다 해서 계산했으면 훨씬 인생이 쉬웠을 거라는 얘기지.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하세요. 처음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나누고 해버렸는데 나누고 하시는 걸 훨씬 편합니다. 딴 게 아니야. 숫자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x 곱하기 그냥 간단한 2차 방정식일 뿐이야. 다만 100배씩 돼 있다 보니까 숫자가 커서 부담스러운 거지. 어쨌든 600입니다. 야, 너 600이네. 끝났네. 나 AB의 길이 구한 거 아니야? 1대 3이었습니다. 1대 3대 루트 10. 몇 배? 200배.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B의 직선거리라는 것은 200 루트 10이다. 아이고 까비. x 이렇게 해서 400 나왔니? 아쉬운 일이네요. 뒤에 건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뒤에 건 훨씬 더 잘했던데 보구나. 7번. 잠깐만 확인하라. 어, 17번? 오케이. 이건 아니다. 자, 17번 좋아요.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3a 더하기 1은 제로에서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두근의 합과 곱은 근각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4a와 곱은 3a 더하기 1이다 라고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봐라라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간단해지면 행복하게 문제를 풀면 되겠고 안 간단해지면 또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내 생각이 간단해질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탄분의 탄부탄이에요. 왜 쓰고 있는 거지? 또 풀긴 좀 애매하겠지. 뭔가 밑에 나겠을까? 자, 1마 탄탄 1 마이너스 탄젠트 둘이 곱은 3a 더하기 오마이갓 둘을 합은 마이너스 4a 1 없어지면 마이너스 3a분의 마이너스 4a니까 3분의 4네요. 오마이갓 숫자네. 그럼 이런 거야 지금. 간단하게 쓰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고 할 때 엥? 아 그렇지 네가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얼마냐 였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자,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2분의 세타의 2배죠. 방금 얘랑 다를 거 없다. 탄젠트 2세타는 1였다. 그래서 너가 뭐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처럼 비슷하게 2배각 공식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반각 공식을 쓰려면은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가 뭔지 확인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하나씩 보죠. 자, 저는 그냥 200각 써볼게요. 탄젠트 세타를 2 곱하기 2분의 세타라고 한다면 200각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2배 탄젠트 2분의 세타여야 돼. 그럼 네가 3분의 4니까 얘 쓰기 귀찮은데 t라고 치면 좀 할까? 4 마이너스 4t 제곱은 3배에서 6t입니다. 따라서 2로 나누고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는 제곱. 즉 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럼 둘 중에 뭘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각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탄젠트의 곱과 탄젠트 합에서 A에 관한 물론 범위가 있고 뭐 부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 저희가 부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모르죠? 자, 너의 부호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값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찍어? 맞지? 잘 들어. 야,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는 값은 당연히 실수해야 됩니다. 허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겠냐. 따라서 절반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어야 하겠고 너 이거 이수분해가 되냐? 4a와 a죠. 이걸 맞춰줘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됐냐?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생각을 좀 해보자. 개 귀찮네. 적혀있네. A가 1보다 크다고. 이런 둘 다 나눠서 하나씩 해야 되죠.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A가 1보다 크다고 적혀있죠. 그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것도 확인했고.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A가 1보다 크니까 뭐야? 이거 음수, 이거 양수. 무슨 소리야? 둘이 더해서 음수, 둘이 곱해서 양수였으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둘 다 음수입니다. 즉 알파와 베타는 둘 다 뭐야? 제 4,3면각이에요. 둘이 더한다고 해서 2, 3면인데 안돼. 4,3면각은 둘이 더했지 4,3면이야. 됐어? 자, 문제 보면 마지막에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각인데 실제 둘 다 음수이려면 알파 베타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0 사이에 가게야 되고 둘이 더해봤자 마이너스 파이와 0 사이일 거고 둘이 더한 걸 2로 나누는 2분의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값은 뭐야? 여전히 4,3면 가게. 따라서 양수가 아니라 음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답은 2예요. 됐죠? 따라서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아니까 코사인 세타 구하셔서 이걸 찾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얘는 2분의 세타라서 반드시 4,4분면인데 탄젠트 세타 입장에서는 3, 4분면의 가능성이 또 있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체크하려면 귀찮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좀 잘 봐야 되겠죠. A가 1보다 크다가 있었으니까 너랑 너는 음수, 양수 따라서 탄젠트 알파 베타가 음수였다. 그 말 알파 베타가 4,3면 너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2분의 세타도 4,4면가 따라서 양수가 아니라 음수여야 한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갔어. 몇 번이지? 그 다음은 아니었고 19랑 20이지? 20은 맞았잖아, 맞지? 일단은 19번부터 보죠. 그러면 도현이 집이 어쪽이야? 경진역 근처야? 아 그래? 온유가 재밌을 것 같아. 자, 19번. 반지름의 길이가 1과 R인 두 원이 외접하고 있는데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의 교점이 O라고 할 때 접점을 A랑 B라고 각각 두기로 했습니다. 각 A, B가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7이 되도록 반지름화를 정해보기로 합니다. 해보죠. 이게 청인책이나 있는지. 뭔가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자. 이 정도 되는 원이 있었고 좀 작은 여러 원이 있었죠.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점 이렇게 두 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점 여기. 얘를 A라고 했죠. 이게 1, 요건 반지름 R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 커다란 게 세타예요. 커다란 게 세타였을 때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7이 되도록 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거 수직이잖아. 여러분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게 1이었으니까 이만큼도 1이겠지. 그럼 이거 뭐야? R-1 이거 뭐야 이거? 1 R이니까 R 더하기 1이죠. 이것도 어쨌든 뭐야? 여기랑 같은 각이니까 2분의 세타죠. 그렇다면 사인 2분의 세타는 R 더하기 1분의 R-1이니까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접선 평행하게 이렇게 수직인 선을 내려요. 반지름의 길이 1이었으니까 너도 1이다. 따라서 이만큼은 R-, 이만큼은 1과 R의 합 R 더하기 1. 이만큼의 각은 너와 같은 평행한 선이니까 동의각에 의하여 2분의 세타구나. 세타의 절반이구나. 그렇다면 사인 2분의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R 플러스 1분의 R 마이너스 1. 그럼 사인 2분의 세타 R 하면 끝이네요. 그죠? 맞죠? 반각 공식에 의하여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25분의 7인 거 가르쳐줬구나. 25분의 9가 되겠군요. 거기 뭐야? 사인 2분의 세타 얼마야? 제가 루트 붙여가지고 5분의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수는요? 그럴리가요. 자, 2분의 세타 예각입니다. 야, 이게 뭐야? 5분의 3 끝났네요. R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고난도 이건 제가 풀이할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는 책 봐라, 책 알겠지? 처음부터 책 보고 있었나? 고난도까지 풀이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읽어볼게요. 1이 아니라 1을 했어야 되는데 잠시. 힘들어. 자, 1번 세타는 1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지? 전개하면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네, 2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여기서 맑은 것 같은데. 맞아. 바로 앞에 있는데? 다시, 자, 요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 코사인 세타 있다. 1 코사인 세타는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입니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2배 했잖아. 루트 i고 4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바깥으로 탈출 가능하죠. f 세타는 2배 사인 2분의 세타구나. 풀어치지마. 절대값 방금부터 주셔야죠. 그렇군요. 자, 여러분 제곱 탈출할 때는 항상 절대값이에요.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근데 지금은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를 했으니까 2분의 세타도 어쨌든 양수입니다. 2 사인 2분의 세타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괜찮다. 됐지? f 세타는 이제 또 뭐야? 2 사인 2분의 세타. 됐죠? 유발이? 이해돼요?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볼까? 오늘 왜 이렇게 못 그리죠? 심하네. 야, 원이 있었어. 이거 1,0이잖아. 반지름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 뭐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지. 반지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 코사인 세타 이만큼, 사인 세타 이만큼. x, y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네. f 세타는 뭐야? 1 빼기 코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0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이죠. 이 길이가 f 세타야. 오 마이 갓, 저 길이가 1이야. 얘인데 1이잖아. 이것도 1은 2등변이죠. 따라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길이가 같을 것이고 이것이 2등분, 2분의 세타. 따라서 1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 이거 뭐야? 2배 하면 되겠죠. 따라서 2배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기도 하구나. 하여튼 이랬을 때 F 세타가 아니고 F 세타 플러스 3분의 2파이는 x라고 했으니까 x라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면 2배 사인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문제에서 f 세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를 y라 하기로 했으니까 y라는 건 무엇이냐, 2배 사인 너 대입하면 2분의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f 세타를, 즉 너를 x와 y에 대해서 나타내봐라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뭐 하나씩 해야죠.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지 2배 코사인 세타 2분의 세타 사인 3분의 파이 이것이 x였고요. y는요 똑같다. 근데 2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2배 코사인 2분의 세타 사인 3분의 파이겠죠. 따라서 둘이 뭐 하면 둘이 더하면이냐? 그죠? 사코 코사 맞죠? 사코 코사 2배 사코 코사 둘이 더하면은 둘이 소거되면서 x 더하기 y는 4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거 뭐야 2사인 2분의 세타구나. 따라서 2사인 2분의 세타라는 건 뭐다? x 플러스 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맞지? 응. 잠깐만. 유형이랑 2분의 8보다 작다라고 했죠. 이거 잠깐만요. 이거 문제가 좀 있다. 하나만 볼까요? 이거 순간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 왜? 세타가 2분의 8보다 작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이때는 요거라고 했는데 잘 봐. 얘는 아니잖아. 얘는 2분의 8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예각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하죠. 해보자. 세타는 0과 2분의 8 사이고 3분의 2 파이를 더하면 이거 넘어갈 가능성도 분명 있다 맞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네가 제일 큰 문제예요. 잘 봐. 2분의 세타는 4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너 아직까지 75도까지야. 그래서 너는 예각 맞아요. 절대값 취했을 때 그대로 양수 나오는 거 얘는 맞게 했다고. 근데 너를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거 절대값이어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 맞지? 근데 잘 봐. 2분의 세타는 4분의 파이보다 작을 건데 3분의 파이를 뺐으니 너 지금 음수입니다. 자, 다시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는데 2분의 세타는 역시나 0과 4분의 파이 사이고 2분의 세타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것은 음수여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따지면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인데요. 음수여야 되는 것이죠. 음수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죠. 둘이 뭐가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둘이 더해야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은 둘이 오히려 뭐야? 빼야 나오죠. 둘이 빼야 2가 소거되고 너와 너의 합이 되면서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계산했어요. 2사인 세타는 2사인 2분의 세타는 지금 2분의 세타는 양수 맞으니까요. x-y다. 따라서 f 세타는 x-y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역시나 절대값을 함부로 날리면 안 되네. 처음에는 저도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가 된다. 근데 너는 오케이인데 너가 얘가 상당히 큰 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세타에서 이걸 빼면 음수이다. 따라서 절대값 취하면 너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석연 쳐놔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이거 혹시 각이 반대인가 싶어가지고.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것도 이걸 일단 정리해서 네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저렇게 된다는 걸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일인데 그걸 이렇게 기껏 정리해서 덧선정이 2번 써서 정리를 했을 때 단순히 더하기 해서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절대값을 확인해줘야 된다. 계속 고난도였나봐요. 2번 서로 다른 예각 알파, 베타, 감마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예각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양수니까 뭐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아 선생님 솔직히 감마가 더 작고 알파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죠. 60도 45도 30도도 되는 거니까 맞지? 자 근데 뭐 그냥 알파가 더 작다고 합시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감마는 등비수열이래요. 맞다 이명호. 니는 등차 얘는 등비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등차니까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다 등비라고 있으니까 탄젠트 제곱 베타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감마입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요걸 좀 써먹어야 되는데 2분의는 좀 별로긴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2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와 같다. 야 그러면 탄젠트 2베타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감마랑 같은 거네. 이걸 이용해서 좀 정리해보자. 너는 2배각 1마 탄탄입니다. 즉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베타는 2탄젠트 베타와 같은 것이고 너는 1마 탄탄이죠. 1마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감마입니다. 의아니?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감마 곱하면 뭐야? 탄젠트 베타 제곱이 같잖아. 그럼 분모가 같다는 소리. 오? 그러면 2탄젠트 베타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감마였단 거지. 와우 뭐야 너? 신기하네. 너도 등차네. 탄젠트 3개가 각도도 등차인데 각도 등비자 등차. 선생님 등비자 등차 그럴 수가 있습니까? 등비자 등차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게 좀 이상하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등차에서 등비면 되는 거지 뭐 안 됐고 요즘야 세상에 깨끗한 소인지는 잘 모르겠네. 뭐던지는 잘 모르겠다. 등차이자 등비여야 되나 보네요. 좀 신기하네.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자. 뭘 해줘야 되겠노? 등차이자 등비자를 그냥 계산해서 찾을까? 자 봅시다. 예각이었던 너희들이 너였고 너도 등비수열이었다. 반대로 찾을 걸 그랬나? 약간 후회가 좀 되기도 하고. 이거 이용해서 이제 마저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자? 걔는 탄젠트 셋 다 같아야 된다고? 그러진 않는데 서로 다른 세각이라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값을 좀 찾아야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탄젠트 베타 과연 얼마일까요? 찾아보자. 자 여러분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데. 이거는 좀 이게 문제 조건이 좀 이상한데 나 중간에 계산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이래도 되나? 잠깐만요 미안. 탄젠트 이상한데?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나? 둘의 합은 탄젠트 베타의 2배 둘의 곱은 탄젠트 제곱 베타 x는 탄젠트 베타 밖에 안 되고 그럼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이자 탄젠트 감마라고요? 어떻게 제시 같아? 예각이서 서로 다르다면서? 이거 문제 약간 나가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가 1이야. 그럼 탄젠트 베타가 1인데
우리 곱해서 1인 역수가 더해서 2다. 그럼 탄젠트 알파, 탄젠트 감마도 1이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대세 예각이라며. 뭐 이 자식이? 여러분 이거 미안합니다. 문제가 이건 제가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이건 1이어야 되거든요. 계산하면 이 얘랑 얘를 만족하는 탄젠트 베타가 1밖에 없는데 그럼 셋 다 같아야 된다. 뭐 답이야. 만약에 네가 1이면 베타가 예각이니까 4분의 파이다. 끝났죠. 뭐 세 개 다 합친 거야. 3베타나 다름없으니까 베타 구하는 시점에서 답은 4분의 3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이러면 서로 다른 세 예각이 아닌데? 뭐라 알아? 서로 다른 세 예각인데 어째 탄젠트 값이 다 같죠? 탄젠트 1 생기는데? 이상한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자, 권한도 3번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번 문제는 만약에 답이 4분의 3파이니까 그냥 탄젠트 베타가 1이다. 베타가 4분의 파이라서 그렇다 했을 때 다른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면 각도가 이런데 탄젠트가 등비 수열이었다. 이거가 등비였다. 따봐. 네가 R분의 1이고 네가 1이고 네가 R이었다. 결론은 그렇다는 거잖아. 네가 등비 수열이었다. 결론. 탄젠트 감마랑 탄젠트 알파의 합은 2베타라는 거다. 탄젠트 2베타는 없잖아. 애초에 베타가 4분의 8이면 탄젠트 2베타가 없죠. 중간에 두 배는 알파 플러스 감마가 같아야 된다. 근데 이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해석하면 또 영 불가능한 소리까지는 아닌데 등비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접근을 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저 해결할게요. 이건 좀 다른 방법으로 아예 접근하는 게 맞네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 설명대로 하면 뭐 탄젠트 베타 1인 거는 지금 잘못 구해졌다 이거다.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좀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면 탄젠트 베타가 1이어야 한다고. 그러면 베타가 4분의 파인데 이 상황에서는 탄젠트 알파도 뭐야? 1이고 탄젠트 감마도 1인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알파 베타가 전부 다 4분의 파 이상인데 문제 서로 다른이라 그랬으니까 아이씨 서로 다른이라 그랬으니까 안 되겠죠. 아이씨 정신 차려. 자, 근데 베타가 4분의 파이면 2베타가 2분의 파인데 탄젠트 2분의 파이 값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관계식이 지금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이었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감마가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왜냐? 단순히 2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 할 때 베타가 4분의 파이가 나와버렸는데 네가 2분의 파이니까 곤란한 거야. 그렇다고 베타가 4분의 파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 탄젠트 베타가 1일 때 실제 4분의 파이가 만족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알파랑 감마가 너랑 같아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이 식이 지금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너는 뭐 때문에 2분의 파이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건 좀 안 맞다 이거지, 맞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됐죠? 이거 지운다 이거는 다시 맞아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보자.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를 베타에서 공차 뺀 거, 감마를 베타에서 공차 더한 거라고 합시다. 그런 상황이야. 자, 이때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D니까 1프. 근데 이건 계산이 너무 빡세지는데. 탄젠트 감마는 탄젠트 베타 더하기 D니까 이거야. 근데
둘이 곱해서는 탄젠트 제곱 베타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둘이 곱하면 1마 탄젠트 제곱 베타 너와 너를 곱한 겁니다. 요거 합창공식에서 탄젠트 제곱 D가 되겠고요. 너랑 너를 곱하게 되면 또 합창공식에서 탄젠트 제곱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D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탄젠트 제곱 베타와 같은 거죠. 탄젠트 제곱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D는 탄젠트 제곱 베타 둘이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뭐야 이거 탄젠트 4제곱 베타가 되네요. 와우 탄젠트 제곱 D 이거는 소거됩니다. D가 2랑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D도 소거될 거니까 그지? 알파 베타 감마가 예각인데 베타에서 알파 뺀 D는 얼마 차이 안 나는 작은 예각이다 그지? 따라서 너는 양수인 값이니까 어쨌든 소거됩니다. 0 아니니까요. 따라서 뭐야? 탄젠트 4제곱 베타가 1인데 결국 탄젠트 4제곱 베타가 1인 베타 탄젠트 베타는 1밖에 없습니다. 왜? 베타가 예각이니까. 결론은 탄젠트 베타가 1로 같이 나오지만 지금 뭐가? 이 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베타가 4분의 파이면 이 베타는 2분의 파이니까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 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요. 하필 베타가 4분의 파이여서 걸렸네. 자 어쨌든 탄젠트 베타 1이면 베타는 4분의 파이고요. 실제로 베타가 4분의 파이면 그래프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아까 잠깐 그려줬는데 베타가 4분의 파이예요. 알파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감마도 이만큼 떨어져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탄젠트 감마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탄젠트 알파의 역수죠. 따라서 둘이 곱하면 1이구나. 탄젠트 베타 제곱이 되는구나. 맞는 조건인 거죠. 됐죠? 따라서 베타가 4분의 파이였고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알파와 감마의 합이 2분의 파이일 것이므로 아니지 4분의 3파이였다 이거 2분의 파이에 4분의 파이를 더한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보다 이렇게 내가 처음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탄젠트 2베타가 하필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되면서 자식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3번은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그거긴 한데 한번 정리나 해볼게요. 하지 말까? 자 5원 호투가 오른쪽 그림같이 t에서 접하고 있다. 원주를 1과 2의 속도로 거시기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참고로 O2의 반지름은 뭔지 모릅니다. 아니지 2라고 나와 있는 거랑 다름없죠. 근데 초속 2인 속도를 시기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T일 때 위치를 P1T P2의 위치를 P2T라고 하고 QT를 너의 중점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살펴봅시다. 좋은 문제냐 하면 사실 문제 자체는 좋은데 좀 난이도가 너무 높죠. 요새는 표현하기 너무 힘든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주어집니다. 초속 1일 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t초 후에는 t만큼 이동한다는 거야. 잠깐만. 왜? 네. 오유. 뭐지? 자, t초 후에는 t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고 참고로 이 점의 좌표가 t입니다.
두 번째 원에서는 2초라는 1초에 2씩 움직였다는 건 반지름의 E니까 각도 자체는 T가 되도록 움직였다는 얘기야.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P1 제로가 T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P1 제로가 T라는 점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시작을 여기서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점은 P1 뭐라 그랬어? P1T라고 했죠? P1T라는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각도를 T만큼 회전했을 때라는 얘기고, 됐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P2라는 점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T만큼입니다. 자, 2T만큼이잖아요. 선생님 1초당 2T인데 잘 봐. 이 원위를 T만큼 움직이는 거고 이 원위를 2T만큼 움직이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 각도는 T여야 됩니다. 됐지? 여기가 P2T예요. 다시 P2 제로도 T라는 점에서 시작했으므로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는 1로 움직이고 하나는 1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진 겁니다. 됐나요? 이제 좌표를 하나씩 표현해보면 P1T라는 점은 각도가 T였을 때 너의 점의 위치니까 코사인 T, 사인 T고요. P2T라는 점 조심해라. 항상 좌표를 표현할 때는 중심에서부터 오른쪽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파이 플러스 T가 됐다. 왜? 파이만큼은 미리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파이 플러스 T만큼 움직인 거야. 0초일 땐 파이만큼의 여기 있었고 2초 지나면 파이 플러스 2라는 위치에서 각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였습니다. 근데 상판방향이 좌표인 거죠. 3에다가 더해라. 무조건 더해라. 코사인 파이 더하기 T 0이라는 점에다 더해라. 사인 파이 플러스 T 정리하면 3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였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파란색 입장에서 보면 반지름 길이 2인데 이거 T잖아요.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봤을 때 이 길이가 2 코사인 T 맞지? 요 길이가 2 사인 T이기 때문에 이거를 뺀 거죠. 뺀 이거. 야, 나 2 빼먹었다. 자, 반지름 길이 2였는데 빼먹었네요. 나의 실수. 상판방향에다 더해라 2배 코사인 파이 플러스 T라는 값을 0에다가 더해라 2배 사인 파이 플러스 T라는 값을 따라서 각 변환에 의하여 정리하면 3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아니 2가 빼먹었다. 자 3 마이너스 2 코사인 T 마이너스 2 사인 T. 자 그럼 1번 문제에서 봐. QT의 자치는요? QT는 뭔데? 그거는 중점이라면 이랑 니다에서 중점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죠. 2분의 어디야? 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의 자치를 구하랬지 여기서 이 끝이 아니잖아. 자 잘 봐. QT가 2분의 3 마이너스 코사인 T 2분의 마이너스 사인 T면 너가 네가 X, 네가 Y가 되도록 식을 조절하면 돼요. 그럼 뭐야? 코사인 T는 3 빼기 X고 사인 T는 마이너스 2Y지. 너랑 너 제곱하면 뭐야? 1이잖아. 양변은 4로 나눌까?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Y제곱은 4분의 1. 이거 뭐야 이거? 원이야. 2분의 3,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 원이에요. 그 점 위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P1과 P2T의 점의 자치가 됐지. S는 알파만큼 떨어져 있을 때구나.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알파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점이 S. 이게 무슨 소리야? 자, 2번 문제는 P10는 T라는 점이니까 P1T는 그냥 똑같아요. P1T는 그냥 코사인 T, 사인 T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너는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번에 주황색 2번 문제는 P2제로가 S였어. P2제로가 S였다는 건 시작점이 저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t만큼 움직여나면 여기서 이만큼이 반지방이 t가 되도록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쓸 건데 p2t는 어떻다? 3,0이라는 점에다 더할 겁니다. 2 코사인 뭐시 d를. 자, 항상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에요. 파이 알파 t만큼입니다. 파이 알파 t만큼이에요. 이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알파 t만큼 움직인 거야. 각 변환하면 3-2 코사인 t 플러스 알파. 이건 어쩔 수 없죠. t 플러스 알파 남아야죠. 마이너스 2 사인 t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얘는 qt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qt의 자치까지 구하라고는 안 했죠. qt 미안한데 여기 좀 쓸게. qt는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냥 쓰면 돼요. 2-3 2분의 3-2 코사인이 t 플러스 알파 더하기 코사인 t 2분의 마이너스 2 사인 t 플러스 알파 더하기 사인 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자 근데 3번이 뭐야? 아 그래 2번 경에 qt의 자치의 방정식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지가 이제 이거를 자치 방식을 거야. 여기 틀린답니다. 뭐야 이게 x고 이게 y가 될 때 자치의 방식을 날리잖아. 돌아버리겠네 그지? 야 근데 하는 짓은 똑같아. 잘 봐. 마이너스 2 코사인 t 플러스 알파 더하기 사인 이거 코사인 t구나. 코사인 t가 뭐야? 2x 마이너스 3이죠. 여기 뭐야? 마이너스 2 사인 t 플러스 알파 더하기 사인 t는 뭐야? 2y죠. 똑같아. 제곱에서 더해. 제곱에서 더하라고. 제곱에서 더하면 해지간이다. 해결됩니다. 코사인 사인은. 자, 4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알파 4 사인 제곱 t 플러스 알파 4네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합이 1입니다. 자, 둘이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배 코사인 t 플러스 알파 코사인 t 마이너스 4배 사인 t 플러스 알파 사인 t 라는 것은 2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었다. 야, 여기 봐봐. 5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코코 싸싼데 더하기잖아, 맞지? 그러면 코사인 t 플러스 알파에서 t 뺀 거죠. 이걸 하나를 보고 코사인 t 플러스 알파 코사인 t를 곱하고 사인을 더한 거니까 얘는 빼야죠. 따라서 5 마이너스 4. 자, 얘가 얘랑 같은 거야. 이것도 예쁘게 양변을 4로 나눠줍시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로 나누라니까 4분의 5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만 남게 됩니다. 알파라는 각의 차이에 의해서 저만큼의 변화가 좀 생긴 거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진도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